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11월 14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좀 KMW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부사장님께서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 이슈들로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약간 지금 좀 합의가 불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정확히 이제 얼마 정도 수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이고 5일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좀 상승세가 이런 구간에서보다는 훨씬 더 상승의 그 각도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 보게 되면은 약간은 좀 현금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코스피는 상당히 좀 강했죠. 0.79%좀 상승을 했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이런 모멘텀에 덜 취약한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2018년도, 2019년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이제 깎이는 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2020년에는 이제 호전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튼튼하니까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좀 그 안에서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코스닥도 좀 오늘 이제 샛별형 캔들을 보이면서 약간 방향성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지지가 조금 받아준다면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KMW가 이제 장중에 계속 장 초반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다른 5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끌어내렸는데,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보다 좀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장중에 한 5% 넘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수도 조금 올라오면서 그 하락폭을 4%까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4%가 뭐 적은 하락폭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장인 KMW가 하락을 하면서 다른 5 종목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부사장님이 인터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주가가 희석이 되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없다. 만약에 돈이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현금이죠. 현금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금융시장 대출 쪽이나 회사채로 조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상증자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물량을 이제 만들고 돈을 걷어오기까지,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게 KMW가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1분기 때 이제 판 물건들이 사실상 지금 3분기, 4분기 때는 현금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때 그런 매출 채권들이 아마 4분기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초반에는 아마도 그 현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이 좀 지금 당장에는 약간 보릿고개 같은 그런 기간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반기가 지나면은 아무래도 현금이 조금씩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이었죠. 4분기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큰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1분기까지도 연초는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 매출이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이제 겨우 3분기 실적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실적을 크게 기대를 못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로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랑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랑 중장기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관점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좀 여기 영상에 좀 찍었던 28GHz 투자에 대해서 KMW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합의가, 컨센서스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도를 하는 사람은 올해 4분기도 실적이 좋지 않고 내년 1월 달까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팔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 쪽에 서겠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년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일단 좀 버텨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혹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더 강할지 이제부터 주가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좀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측면 때문에 더 크게 하락하진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겠죠. 근데 그 정도의 하락까지는 아니었고, 좀 나쁜 측면을 보자면은 이게 최소한 3개월에서 한 4개월까지는 여기서 큰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KMW 대장주가 좀 빨리 가지 못하면은 다른 5 종목들도 조금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64억 원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151%가 증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1,100억 원의 이제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191억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컨센보다는 조금 안 나왔죠. 매출도 이제 1,090억 원이니까 컨센보다 매출도 조금 줄었고 영업이익도 조금 줄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도 조금 감소한 그런 모습이에요. 컨센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서진 시스템도 많이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분기 보고서를 봤는데 그 항목 중에서 이제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그리고 ESS 4개의 품목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통신 장비 부품 쪽은 꽤 늘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꽤나 늘었죠. 150억 정도가 좀 늘었고, 반도체랑 ESS 쪽이 이제 굉장히 좀 한 40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ESS는 한 70억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통신이랑 핸드폰 쪽은 나름 괜찮은데 반도체 쪽이랑 ESS가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전반적인 그런 매출 증가에 기여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내년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2020년에 좀 사이클이 돌아오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 쪽도 괜찮고라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5G 핸드폰도 이제 내년에 더 나오게 되면 핸드폰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그 섹터들은 통신, 핸드폰, 반도체 이런 전반적인 그 각각의 섹터들이 2020년에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 특별히 이제 매도를 하지는 않고 좀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고점에서 만약에 샀더라면은 좀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이제 겪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부분 매도를 해서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지만 좀 그래도 허무하긴 하죠.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해 버리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이제 들 거예요. 만약에 수익률이 한 10%였다가 지금 막 수익률 마이너스 막 5%, 10%로 지금 쪼그라들었다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금만 100%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만 이제 100%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매도를 하는 것이 맞고, 이 종목을 만약에 이 가격에서 새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다면은 그냥 홀딩을 하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앞으로 2020년 성장성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팔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좀 헬릭 스미스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동안에 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근데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내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콜로라도에서 2020 키스톤 심포지엄에 참가를 해가지고 VM202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임상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VM202에 대한 그런 쾌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VM202 말고 뭐 VM507에 대한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항체 쪽이랑 항암 쪽으로 이제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VM507이 만성 신장질환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정표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VM507을 사용했더니 동물 모델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관찰을 했다라고 학술지 게재를 했는데, 사실상 거의 애니멀 스터디이기 때문에 지금 임상 일상도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임상 디자인도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202는 지금 DNA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장소로만 HGF를 형성할 수 있는데 반해서 VM507이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죠. 그래서 주가를 봐도 최근에 거의 한 2, 3주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한 9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악재가 좀 터지면은 당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갈 것이고, 악재가 더 이상 이제 나올 악재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텐데, 조금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좀 없지 않냐. 악재는 웬만한 악재들은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조금 많아졌죠.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야스랑 원익아이패스를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제 모니터링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GTG 웰리스랑 ABL 바이오도 최근에 조금 한 두 번 정도 매수했고, 그 이제 뷰웍스가 며칠 제가 한 3일 전에 샀는데 좀 어제랑 오늘 좀 급등을 해가지고 약간 수익이 좀 괜찮아졌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거의 이제 의미 있는 수익권에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그닥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잔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